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7월 16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1 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던 후배 기자 백모 씨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던 이동재 기자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정보를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유시민 씨나 여권 인사들의 연루 정보가 있으면 좀 달라. 이런 정보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검사들과도 좀 알고 친분이 있는데 당신이 앞으로 재판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좋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에게도 그닥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를 달라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고, 이동재 기자는 이 과정에서 이철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이철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했던 사기 전과자죠. 지모 씨와 세차례 만났는데, 자, 이 사건을 갖다가 과거 이 MBC와 그리고 여권 측에서는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동재 기자와 이 한동훈 전 검사장이 함께 공모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 뭔가 유시민 씨나 아니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뭔가 정치 공작을 벌이려 했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이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드러난 증거로는 이 이동재 기자의 취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결국 검찰은 이동재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 재판부는 이것조차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판부는 이동재 기자가 감옥에 있던 이철 대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나 대리인 지모 씨에게 했던 말들이 강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강요죄가 인정이 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재판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전 기자에게 공신력 있는 언론의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회유하려 했다.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이동재 기자의 취재 방식이 취재윤리 위반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 법이 정하는 강요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즉,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즉, 이게 법 위반이 되려면 이 상대방이 뭔가 구체적인 위협을 정말 느낄 정도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자, 이철 전 대표는 과거 행적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를 대로 다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언론사 간부도 아니고 그냥 평 기자가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서 검찰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이런 여권 인사에 대한 정보를 불어라 라고 편지를 썬다고 해서 그게 이 사람에게 무슨 협박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구체적인 해악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런 편지를 보낸 이후에 정말 실질적으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가 들어온다던가
가족들에 대해서 갑자기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정황이 진행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취재 욕심이 지나쳤던 한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은 될지언정 강요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재판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여권에서는 아주 대단한 검언유착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이 추미애 전 장관은 정말 역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결국 이 한동훈을 쳐서 윤석열을 잡겠다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몰아갔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이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동재 기자와 뭔가 한동훈 검사장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MBC와 이 제보자 사기 전과자죠. 지모 씨, 거기다가 여권의 최강욱과 황희 이런 인사들이 다 결탁해서 뭔가 이것을 검언유착으로 공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 부분을 밝혀야 할 때죠. 자, 이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실 이 사건의 정말 피해자죠. 한동훈 전 검사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이 판결에 대해서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잘못이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 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사실 전혀 밝혀내지 못했죠. 공모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을 종결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종결하겠다.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하겠습니다. 결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끝끝내 결재하지 않은 채 다른 데 발령 나서 옮겼죠. 지금 이 바뀐 수사지휘부도 아직도 지금 사건 종결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권 침해죠. 자,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공모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들여다보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무리하게 이 정진훈 검사가 몸을 날려서 덮치는 독직 폭행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네, 결국 M1 사람을 잡는 이런 수사를 하다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밝힌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것은 정말 무자비한 인권 침해입니다. 자, 앞으로 이 한동훈 검사장은 권언유착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 X,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민원연,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권현유착 오히려 공작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MBC가 이 사건을 터뜨릴 때 어떻게 했냐면 제보자 지모 씨를 앞세워서 몰카 촬영을 해서 이동재 기자를 거의 함정에 빠뜨리다시피 했죠. 이 몰카 촬영을 하면서 계속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한동훈 검사장과 뭔가 유착 관계 있지 않는지 이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계속 유도 신문하는 게 이 방송을 탔는데, 자, 그 전에 이 제보자라는 지모 씨는 이 황희석 열린민주당 그 최고위원과 뭔가 함께 공작에 들어간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해서 정말 이것은 한동훈을 치고 윤석열을 치기 위한 여권의 오히려 정치 공작이 아니었느냐, 이럴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자, 앞으로 이 재판 결과가 이 정권의 무리한 어떤 정치 공작 시도를 드러내는 그 출발점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